여러분들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상담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의 주식 멘토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셔야지만 당첨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유튜브 댓글은 언제든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멘토를 만나보기 전에 오늘 시장 분위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물가 상승률이 2%를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를 조기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고요. 이에 따라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이 시각 코스피는 상승 출발한 이후로 조금 등락을 반복하다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27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가 상승 탄력 조금 더 강하게 받아갑니다. 0.8%가량 올라가면서 1,01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양대 지수 모두 그래도 꾸준히 상승 추세를 매일매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면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만 나홀로 1,2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다만 연기금이 지금 2거래 연속 매수를 해나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자, 코스닥 시장 해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사들이는 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기관 한 300억 원가량, 외국인도 1,000억 원이 좀 안 되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 종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네이버와 카카오 시세 매일 체크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두 종목이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부터 보면 현재 시가총액 74조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어느덧 2위인 SK하이닉스와도 시총 순위 차위를 16조 원가량으로 좁혀놓은 상황인데요. 카카오는 지난해 말부터 거의 매일같이 시가총액이 1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카카오를 네이버가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카카오보다는 시세가 크게 좀 붙지 못했는데 네이버가 오늘은 8% 초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이 시각 42만 2천 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정치인 테마주, 매일 다양한 정치인 테마주들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유승민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남녀 1,028명을 대상으로 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보수 야권 대선주자 적합 후보 조사에서 유승민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4.4%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대신정보통신과 3일기업공사 대표이사가 모두 위스콘신 대학 동문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SN은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륙제관도 마찬가지로 급등 이후 지금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지만 10% 넘게 급등하고요. 서한도 16% 강세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 토스 관련주 그리고 오늘은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좋은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시장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덜어드릴 오늘의 멘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멘토님과는 이미 저희는 구면이죠. 네. 지난해 딱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새빨간 스캔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1년 만에 만나 뵙게 됐어요. 저도 너무 반갑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우실 것 같아요. 인사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랜만에 와서 사실 좀 어색할 줄 알았는데 네. 처음엔 좀 어색하다가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네. 고향에 온 듯한 그런 기분인데 어쨌든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속속들이 좀 파헤쳐 드리고 좀 편안하게 주식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마음껏 올리세요. 제가 최대한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저랑 워낙에 오래 또 같이 했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또 얼마나 잘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좀 간단하게 정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이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시장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일단 양시장 모두 상승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사실 제임스 블러드 연은 네. 총재가 사실 뭐 사고를 친 거죠. 네. 네, 원래 그렇게까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발언을 하면 안 됐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사실 그 금리가 2022년 말부터 인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정말 공포적인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며칠 뒤에 바로 이제 어제죠. 블러드 총재의 어떤 이 발언을 또 새롭게 또 잠재우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공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건 쉽게 할 수가 없는 정책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께서 좀 착각 또는 오해하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게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같은 의미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욕조물에 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욕조물에 물을 받을 때 이 물은 바로 유동성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욕조물에 물을 채울 때 수도꼭지를 틀어서 이제 물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꼭지에 물을 조절하는 걸 바로 테이퍼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넘쳐서 물을 만약에 바가지로 퍼낸다, 이걸 바로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책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유동성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인 정책은 바로 이제 수도꼭지를 잠갔다, 조금 열었다, 이게 바로 소극적인 정책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은 정말 적극적인 그런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사실 시장에 충격을 좀 주지 않는 선에서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할 겁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금리 인상은 아직은 2020년도 말, 사실 이것도 말을 번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을 걱정하실 때는 아니고요. 여전히 변동성 장세는 좀 지속이 되겠지만 이건 테이퍼링으로 인해서 변동성 또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하락 또는 갑작스러운 급락에 대한 걱정보다는 일부 현금을 좀 가지고 있대. 일부의 현금 가지고는 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지는 말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욕조로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이해가 쏙쏙 되는 게, 이 수도꼭지를 틀어 잠그는 게 이제 테이퍼링이고, 또 물을 퍼내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물을 퍼내는 건 금리 인상이라서 사실 금리 인상은 좀 아직까지 멀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또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죠. 빨라봐야 뭐 2023년이 되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면서, 자, 그럼 바로 저희는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코스모 화학이요. 13,120원에 5%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게 4월 말일날 샀는데 예. 너무나 안 올라가서 그게 쥐린이에요. 잘 예. 몰라서 그냥 그게 방송에서 나오길래 샀는데 너무나 안 올라가서 어떻게 되나 하고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4월쯤 매수를 하셨다는 거 보니까 지금 매수한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 바로 멘토님께 한번 연결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어떻게 볼까요? 네. 코스모화학, 사실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코스모화학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사실 좀 답답한 그런 장이에요. 시장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청자분, 그죠? 시장은 막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내 종목은 좀 잘 안 올라가는 것 같죠? 예. 네, 시장이 그런 착각을 만드는 장이에요. 즉, 앞에서도 봤지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서 시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다른 종목들이 수급이 잘 안 돌아요. 네,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수급이 이쪽에 미치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직은 좀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코스모화학도 사실은 아직은 문제는 없으니까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조금 기다리시면 매수 가격이 13,100원 정도 가격이잖아요. 예. 그런데 매수도 좀 따라붙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몰라가지고서는요. 그죠. 그냥 방송에서 네. 저기 나와서 이게 좋다고 하길래 그냥 그러니까요. 샀어요. 우리가 그 방송을 보면 하루에도 정말 이렇게 많은 그 경제 방송들을 하잖아요. 예. 그 많은 경제 방송 안에서 추천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하루에도 몇백 개의 종목들이 추천이 될 거예요. 예. 근데 그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가진 않아요.
그렇죠? 아, 예.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서 물론 마음에 들어서 사셨겠지만 방송을 잘 100%, 예, 100% 믿고 사시면 안 돼요. 내 돈이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홈쇼핑에서도 막 물건 판매할 때 네. 마음 혹해서 그냥 사면 나중에 안 쓰잖아요. 그런 경우도 예. 많죠. 그런 것처럼 모든 종목들이 다 좋아 보여도 그 종목들을 그냥 100%다 방송을 보고 신뢰하지 마시고요. 나 스스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올 1월, 네. 제가 올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네, 1월 달부터 했는데 사실 기간이 지금 6월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셨다면 그래도 조금은 알고 계실 텐데 아마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 삼성전자도 비싸게 사고 이거랑 같이 샀는데. 네. 자, 일단 네. 코스모하고 지금 네,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매수가 가격이 다만 좀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손해 없이. 그렇게 해서 예. 빠져나오시면 돼요. 예, 예. 아시겠죠? 예, 오래 걸리진 않나요? 아, 시간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며칠 안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가격으로 보는 겁니다. 잘 빠져나오세요.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코스모 화학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아우딘 퓨처스 네, 아우딘 퓨처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500원 18%. 네, 3,500원에 18%.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시청자님.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조금 넘었나? 한 달 조금 되셨으면 역시 매수라고 지금 계속 미끄러지는 상황이라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낙폭이 너무 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너무 낙폭이 심하게 떨어져서 좀 걱정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제는 또 10% 가깝게 급락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멘토님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이 종목이 화장품 관련주였어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이 실적도 안 좋고 어떻게 좀 해볼까요? 맞아요. 지금 다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화장품 업체들은 사실 앞으로 좋게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모든 화장품주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일부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근데 초반에 올라갈 때는 이 분위기를 타고 같이 올라가요. 하지만 그 다음 상승을 주도하는 건 결국은 옥석 중에 오기라는 그런 주식들이겠죠. 그런데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오기 되려면 실적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시청자분 네네. 아우딘 퓨처스 매수하실 때 화장품 관련주 때문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네.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좀 덜 올라온 것 같고 또 이제 실적도 네. 뭐 적자가 많이 나는데 적자 폭도 조금 줄여가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 실적의 경우에는요. 지금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실적의 턴어라운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예. 적자를 내는 기업이 흑자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의 힘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더 앞으로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는 지금 당장은 이미 하락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예, 예.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힐 시기는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뿐 아니라 시장이 최근에 보면 수급이 안 돌아서 많이 좀 빠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우딘 퓨처스는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 투자를. 예, 시간은 뭐 괜찮은데. 시간은 괜찮으세요. 근데 그래도 약간 회사에 큰 문제가 없나 이제 그게 좀 걱정이 그쵸. 됐어. 전환사채 나오고부터는 물론 그 물량 때문에 그러는 건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전환사채도 문제지만 사실 실적이 안 나고 있잖아요. 예, 예. 실적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부채도 지금 거의 200% 가까이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기업은 실적만 확인되면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3,500원 정도 가격이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조금 기다리셨다가 3,500원 올라오면 그때는 사실 화장품주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화장품 쪽을 좋게 보신다면 아우딘 퓨처스보다는 실적이 지금 적자가 아닌 흑자인 기업들 그쪽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500원 오면 그때 정리하시는 겁니다. 아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겠습니까? 네, 매수가 정도까지는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가지 말까요? 네, 아우딘 퓨처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실까요? 예, PI 첨단 소재고요. 네. 예, 5만 원에 떠요. 네, 지금 PI 첨단 소재 5만 원에 10% 보유 중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죠? 네. 예, 이제 매도가가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을 것 같은데 한번 네, 바로 맞아요. 멘토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네. 이 OLED 관련주도 요즘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더 네. 가져가 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OLED 쪽은 앞으로도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PI 첨단 소재 역시도 뭐 이쪽에서는 분명히 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5만 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올라갔는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예, 맞아요. 그렇죠. 올라가는 거 보고서 매수하셨군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 종목들이요. 지금 이 기업도 2020년도, 뭐 2019년도 봤을 때 거의 최고치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신고가를 네. 계속 경신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금방 팔아도 더 올라가 버리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네. 농구 아시죠? 농구. 네. 농구 스포츠. 네. 농구할 때 이제 드리블을 하듯이 종목도 올라갈 때는 일종의 드리블을 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손절가하고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고 목표 주가를 도달하면 목표 주가를 조금 더 올리고 그리고 손절가도 조금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좋은 가격에 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으로 봤을 때는 지난 2017년도 고점 자리가 57,900원 정도거든요. 예. 거기보다는 조금 더 낮게 좀 잡아서 57,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를 먼저 잡아두세요. 57,000원. 네, 그리고 손절가를 5만 아래쪽에서 보면 53,5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손절가 53,500원 잡고 위쪽으로 57,000원 목표 주가 잡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57,000원 넘어가면 그때는 손절가 좀 더 높이시고 그리고 목표가도 좀 높이시고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PI 첨단 소재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우리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건산업이고요. 14,200원에 10% 갖고 있어요. 네, 이건산업 14,200원에 10%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시청자님?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달 정도면 이제 한번 네. 올라갈 때 안 파시고 그죠? 쭉 가지고 네. 있으셨는데 지금 좀 네. 밀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상담 신청을 해주셨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는 이게 막 올라간 게 목재 가격이 막 엄청 급등한다고 해서 올라갔잖아요. 제가 네. 기사 보았을 때는 목재 도둑도 성행한다고 뭐 이런 걸 봤었는데 요즘은 목재 가격이 안 오르나요? 이렇게 떨어지죠? 일단 지금 사실 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래요. 네, 그래서 예전에 폐지 관련주들도 막 올라가다 결국은 꺾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격의 상승은 우리가 이제 인내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건산업도 그렇지만 최근에 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 쪽 이쪽이 맞아요.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단계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라는 건 계속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가면 일정 부분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났는데 안 파신 거잖아요. 그죠? 네. 더 네네.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죠? 네. 네. 근데 지금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 팔 걸 약간 후회가 되지 않나요? 네, 그런 그렇죠. 마음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생각이라는 건 다시 살 주가에 것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라는 건 우리가 종목을 팔 때 있죠. 팔 때는 떨어지면 못 팔아요. 잘. 올라갈 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네.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못 팔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한 조절을 좀 하셔야 돼요. 종목은 올라갈 때 파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지금 네네. 이건 산업은 아직은 한번 눌려준 거거든요. 네. 눌러주고 나서 여기서 시간을 좀 끌 거예요.
여기서 가격적으로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좀 횡보하면서 시간을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사람은 위쪽으로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16,0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잡고 좀 기다려 보세요. 그럼 다시 16,000원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산업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보자는 전략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저는 한국 화장품 제조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8,200원에 30%요. 네, 38,200원에 30%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10일 정도 전에. 네. 예, 아마 이제 또 화장품주가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또 저희 화장품주 한번 했죠, 전문가님? 네, 맞아요. 한국 화장품 제조는 어때요? 네, 지금 38,200원에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매수하신 분들은 사실 이 기업이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화장품주가 올라갈 때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를 매수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탄력 때문에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아요. 시청자분 맞습니까? 그런 건 잘 못 보고요. 아, 그래요? 어떤 거 보셨어요? 좀 덜 올라간 것 같아서. 아, 덜 올라간 것 같아서요.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한국 화장품 제조는 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업 주가를 딱 볼게요. 이렇게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주가가 이제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위치에. 네.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은 빠지고 나서 별로 못 올라간 종목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 사실 이 기업은 실적하고 지금 주가하고 비교해 보면 덜 올라가진 않았어요. 네. 주식 하신 지는 오래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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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목은 사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도 탄력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하시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앞으로 올라갈 거예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다만 최근에 올라갔다가 좀 눌렸지만 우리가 눌리면 처음에 살 때는 올라갈 때는 좋게 봐요. 앞으로 화장품은 당연히 좋아질 거야 생각하지만 올라갔다 빠지잖아요. 그럼 불안해요. 생각이 금방 바뀌어버려요. 하지만 주식은 항상 보면은 빠져있을 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승자입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제조는 지금 눌렸다고 해서 겁먹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은 위쪽으로 목표 주가는 일단 4만 원 정도까지 보세요. 4만 원 올라왔을 때 그때 내가 이 종목을 팔고 다른 종목 갈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를 결정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을 좀 더 실으는 건 안 될까요? 네, 제가 또 좋게 얘기하면 또 이제 좋게 말씀드리면 비중 얘기를 또 합니다. 네, 지금 욕심을 부릴 때는 아닙니다. 30%잖아요. 비중이 만약에 10%였다면 괜찮아요. 뭐 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30%씩 종목을 담아도 세 종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비중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단 전화 상담은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자, 곧바로 스페이드 종목 상담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우리 김미경 님께서 레몬 8,750원에 14% 어떻게 대응할까요? 매도 시기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레몬은 뭐 계속해서 주가 떨어지면서 아마 바닥주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레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바닥주 중에 한 종목이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응을 할 때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다행히도 지금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지금 손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목표 주가를 볼 때는 순간적으로 올랐다 빠질 수 있으니까 9,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정리한다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목표 주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에도 역시 좀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한데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8,400원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400원 손절가, 9,500원 목표 주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레몬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은요. 정아님께서 DL 매수가는 88,490원에 25%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77,600원입니다. 손실을 꽤 보고 있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DL ENC의 지주 회사로도 유명한데 요즘 시세가 계속 잘 안 나오네요. 전문가님.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그 DL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그 기업하고 분할이 됐을 때하고 좀 다른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업부 자체가 좀 변경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DL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주가 올라가도 이 기업이 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DL 이 회사는 아래쪽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기업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수급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L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아래쪽으로 74,000원 정도까지만 손절가를 좀 잡아주세요. 마지노선이라고 좀 잡아두시고 아마 그 아래의 흐름이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요. 위쪽으로는 목표 주가 85,000원 잡아드리는데 만약에 85,000원까지 오면 바로 팔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왔다는 건 90,000원까지도 또 열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85,000원을 1차 목표가로 그리고 90,000원을 목표 주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차는 85,000원, 2차는 9만 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릴리벤 님이 올려주셨습니다. LNK 바이오 24,450원에 16%입니다. 반등을 노리고 샀는데 힘드네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이거는 척추 임플란트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그러네요, 전문가님. 이렇게 좀 시원하게 올라가지 않고 근데 지난 1월에는 엄청 올랐었네요, 전문가님. 네, 맞아요. 어떻게 좀 이런 시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 미련을 좀 버려야 돼요. 이게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을 때 네. 다시 또 저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또 물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세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거품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리고 거품이 지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 좀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서는 좀 지루하지만 약간의 저점을 잡는 약간 흐름의 좀 횡보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자리고요. 다만 좀 시간적인 투자를 해서 그래서 다시 또 흐름이 잡힐 때 올라오면 그때 좀 잘 빠져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쪽으로는 일단 너무 높은 목표 주가는 좀 힘들고요. 3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 먼저 잡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3만 원까지 올라오면 위쪽으로는 최종적으로 35,000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3만 원을 목표 주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K 바이오는 3만 원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이원영 공주님께서 KH 필룩스 4,900원에 15%입니다. 탈출할 수 있을까요? 추매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KH 필룩스도 뭐 영 힘이 없습니다. 벌써 3,500원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조금 더 낮춰볼까요? 사실 지금 이 기업도 거의 바닥이 붙어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올라올 때는 역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또 빠르게 치고 올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갖고 있으실 텐데 사실 우리가 주식을 보실 때 많이 빠져 있다. 만약에 큰 이유 없이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괜찮아요. 하지만 빠질 이유가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바닥이 잡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KH 필룩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적자가 아직 안 줄고 있어요.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지금은 저점에 대한 확신을 갖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역시 올라오면 좀 잘 정리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거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상승에 대한 약간 신호가 좀 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900원. 그래서 3,900원 순간적으로 넘어왔을 때 그때 좀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H 필룩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선우 님께서 에이스토리 39,005원에 17%, 황민영 멘토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32,950원입니다. 그 지리산이 곧 있으면 또 방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좀 힘든 종목을 이렇게 또 많이 갖고 계시고 네. 그리고 지금 많이 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사실 지금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이에요. 결국은 특별하게 거래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업도 올라올 때를 확인해 보면 지난해 11월과 12월 달 그리고 1월 달 주가가 급격히 또 올라왔던 시기는 결국은 거래가 터졌을 때
이 거래가 터졌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이 들어왔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등 이후에 아직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조정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A스토리는 사실상 지금 바로 어떤 반등을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역시 좀 시간적으로 좀 힘든 기간이긴 하지만요. 좀 기다리시면 4만 원 이상 올라왔을 때 최종적인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정도. 그때까지 보신다면 좀 시간 투자하시고 올라왔을 때 잘 빠져나오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스토리 전략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저희는 곧바로 이제 전화 상담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그린케미칼이고요. 예, 14,600원에 30%예요. 네, 그린케미칼 14,600원에 30% 보유 중이시고요. 우리 시청자님은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초회한 것 같아요. 올 초에 매수를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한번 한 17,000원, 18,000원까지 오르긴 했는데요, 전문가님. 요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잖아요. 네. 바이든 정부가 워낙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지금 중요한 건 말이죠. 이미 그 전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긴 그래서 하죠. 지금 역시 이제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 시장의 분위기가 경제는 성장을 하되 네. 그래도 지금 환경을 좀 지키자라는 예. 지금 쪽에서 그렇죠. 성장을 해 가고 있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요번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이런 관련 종목들이죠. 친환경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그 종목들이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 올라가면 다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장 약발이 가장 강하게 먹혔을 때가 정권 교체 전, 그리고 교체 시점, 그때가 가장 약발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기업도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잖아요. 근데 실적도 지금 올해 놓고 본다면 이제 순이익으로 봤을 때 한 30억 정도? 그러면 2020년도 대비했을 때 큰 폭의 어떤 수익 개선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좀 목표 주가를 좀 낮추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 지금 매수 가격이 14,600원이잖아요. 네. 그죠? 네네. 매수가에 꼭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좀 정리를 그 전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은. 네. 그래서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요. 최근에 네네. 14,000원 한번 왔잖아요, 그죠? 예. 네, 14,000원 왔다가 지금 또 빠져버렸죠. 네네. 그럴 때가 기회거든요. 아마 네. 이쪽은 결국 정책주기 때문에 정책은 네네. 계속 이제 되풀이가 돼요. 그래서 네. 지금 또 다시 한 번쯤 올라올 수 있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 네네. 시기가 좀 빨리 온다면 금방 또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좀 늦어진다면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래서 네. 저는 14,000원만 넘어가면 몇백 원 차이잖아요. 그죠? 또 시원하게 정리를 하세요. 아시겠죠? 네. 좀 기다리셨다가 네, 14,000원 올라오면 정리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14,000원 정도에서 교체를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나투어 상담 드렸는데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87,300원이고요. 네. 비중은 50%요. 네, 하나투어 87,300원에 50%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하나투어가 워낙에 이제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러 가지 또 우려가 다시 생기면서 또 떨어지고 있네요. 어떻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사실. 그거는 또 그래요. 그죠. 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억눌려 있는 그런 이제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 여행 가고 싶죠, 그죠? 너무 가고 싶죠. 네, 여행 정말 많이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찬물에 또 끼얹는 그런 상황이 나왔는데 그만큼 많이 웅축된 만큼 올라갈 땐 또 시세가 강하고 그다음에 또 실망도 역시 식을 땐 또 빠르게 식어요. 이쪽 섹터가. 그래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 지금 87,300원 매수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쉽게도 좀 너무 고점이죠. 지금 보니까 좀 고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결국은요,
결국은 마스크는 벗게 되긴 하겠죠, 그죠? 마스크는 결국 벗게 되고 그 다음에 예. 결국은 또 여행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기대감으로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나투어도 주가가 과거에 올라간 걸 보면요, 그냥 좋아서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빠지죠. 네. 또 올라가면 또 빠지죠. 또 올라가면 네. 또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다시 올라오긴 합니다. 네, 네. 다시 시세는 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투어는 올라왔을 때 일단 매수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거기다가 네. 또 비중도 많아요. 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매수가 정도 오면 9만 원이에요. 9만 원. 9만 원 정도 가격이 오면요, 그때는 비중을 절반이라도 줄이세요. 절반. 절반이고요. 네, 9만 원에서 절반 줄이세요. 네. 그 지금 여기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네. 절반 비중만 가지고 위쪽으로 한 10만 원 정도까지만 좀 끌고 가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한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네.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매수하자마자 막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원래 처음에 매수할 때는 올라갈 거야라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 올라갈 때는. 근데 빠지면 또 확신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네. 계속 계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계좌를 계속 열어보지 마세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 알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좌를 보다 보면 이 금액이 계속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 이거 팔아야 되나? 결국은 맞아요. 팔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요. 그럼 또 팔면 예. 올라가잖아요. 예. 개인 투자분들은 정말 좋은 가격에서 뭐 팔거나 사거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계좌를 안 보는 거예요. 예. 네, 계좌를 계속 보고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어는 원래 생각대로 끌고 가시고요. 다만 네. 9만 원 오면 비중은 줄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하나투어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비트 컴퓨터고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11,300원. 음. 그다음에 비중은 20%. 네, 비트컴퓨터는 11,300원에 20%를 보유 중이십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떤 이유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어요? 매수한 거는 올 1월 달쯤에 오. 뭐 헬스케어 쪽에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네. 매수를 했는데 음. 계속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10,000원 밑으로 갈 때까지도 그냥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매수가까지 왔는데 그러네요. 이거를 제가 이제 매도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맞아요. 기다리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매수가로 다시 오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될지 네. 아니면 더 갈 수 있을지 한번 위원님께 알겠습니다. 상담 좀 하려고 전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기회가 왔는데 사실 이 개인 투자자 마음이 오래 기다렸는데 살짝 수익 보고 팔기 너무 아깝거든요. 네. 저도 많이 경험해봤던 일이라서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조금 만족을 하고 팔아야 되는 종목인가요? 사실 종목들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헬스케어 쪽을 예. 보고서 지금 매수를 하셨다. 그렇죠. 좋게 보고서. 근데 헬스케어 쪽을 좋게 본 이유는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주로 좀 생각을 하신 거죠. 맞나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네, 좀 없었던 것 같은 약간 느낌이. 네. 자, 어쨌든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이제 예전에 오바마 헬스케어라고 들어보셨죠? 네, 오바마 대통령 때 헬스케어 쪽을 중심적으로 육성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었어요. 정책도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부터 지금 헬스케어 쪽이죠. 의료 쪽에 투자를 지금 계속해서 예산을 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시장에서 과거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기대감 때문에 한번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좀 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시간을 응축해 놨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여지가 전 있다고 봐요. 결국 이쪽은 결국 미국 쪽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헬스케어 쪽은. 우리나라는 아직 발전 아직 못했어요, 많이. 그래서 미국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컴퓨터는 지금 기다리셨으면 저라도 안 팔았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아쉬워서 그 가격에 샀으면. 올라왔어도 네. 어떻게 만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네. 기다리세요. 조금 더 기다리시면 나중에 얼마 가격에 만족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12,500원 정도까지 봤을 때 여기서 만족을 할지 아니면 여기서 만약에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500원을 먼저 1차 목표가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네네. 위쪽으로는 이 12,500원을 넘어가면 13,500원까지 여기까지만 보세요. 왜냐하면 더 올려다보고 싶긴 하지만 이미 과거의 주가가 엄청나게 한번 올라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고점이 많겠죠. 14,000원 아래, 거의 14,000원 근처만 와도 물량들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1차는 12,500원. 그리고 12,500원 왔을 때 이때는 뭐 절반 정도 줄이고 가셔도 돼요. 절반 줄이고 나머지는 13,500원에서 팔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꼭 수익을 챙기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디스트리뷰엔트인데요. 네. 24,000원에 40%요. 네, GT리비엔트 24,000원에 40%.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시청자님? 요거 사고서 바로 2, 3일 있다가 음. 쭉 빠졌어요. 안구건조증이 그 실패로 저기 한다고 해가지고 예. 쭉 빠져서 그냥 내버려 뒀어요. 아, 그러셨군요.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 네, 네, 네. 매수하고 단 한 번도 탈출의 기회가 오지 않은 종목인데, 네, 네, 전문가님. 바로. 네, 예. 왜 이렇죠? 왜 이렇게 심각하죠, 차트가? 일단 지금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좀 잘못돼서 지금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실망 매물이죠. 근데 지트리비엔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문이 많이 돌았던 기업이에요. 결국 이제 기대감으로 개인들을 좀 많이 끌어들였지만 결국은 이 결과가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지트리비엔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위험해요. 제가 볼 때는 좀 위험한 종목이에요. 근데 지금 혹시 투자자분께서 매수하실 때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그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 때문에요. 근데 네, 그것도 혹시 그게 바로- 들으셨어요? 주변에서 네?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듣고서 한 거죠. 아, 듣고서 했는데 바로 2, 3일 있다가 바로 실패라고 그러면서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이게 결국 이제 개인들을 좀 끌어들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네, 여러 가지 네. 소문들이라든지 예전에 네, 네.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건 어떤 분이 이제 그 젠백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어떤 그 현재 임상 중인 이 치료제 그게 네. 무조건 성공한다는 얘기를 듣고 샀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주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거 이제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결과를 누가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믿고서 하시면 안 돼요. 임상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지트리비엔트는 사실 제가 지금 보면 이 기업을 24,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 가격까지 떨어졌다면 벌써 반토막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반토막 이상 난 거죠. 거기다가 40% 비중이면 돈도 손실이 많아요. 그럼 네. 못 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죠? 팔고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업도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다시 또 반등은 나오긴 할 텐데 반등이 네네. 나왔을 때 이 반등이 결국 내 손실을 완벽하게 마대주는 반등은 아닐 거예요. 네네. 또는 수익을 만들어주는 반등은 아닐 거예요. 네네. 하지만 나는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은 하셔야 돼요. 네네.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지트리비엔트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기업은 올라오면 일단 네. 17,000원 있죠. 네네. 올라와도 순간적으로 올랐다 빠질 수 있거든요. 17,000원 올라오면 그때 중요한 네. 건 바로 점검을 한번 또 받으세요. 아시겠죠? 뭐를 받으라고요? 17,000원 올라오면 그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상담을. 바로 연락. 네네. 네. 아시겠죠? 지금은 좀 그때 매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바로 연락을 주세요. 만약에 연락이 안 되면 그때 물량을 3분의 1만 줄이세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나머지는 2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머지는요? 네. 네. 연락되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이오플로 55,323원 50% 조금 넘어요. 예, 알겠습니다. 비중이 꽤 많으신 상황인데 이오플로 멘토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매수 가격이 55,300원. 매수가 차이가 그렇게 별로 많이 없어요. 많지는 네. 많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은 사실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좀 빨라요. 지금은 올라가는 상승 구간이 아니라 지금 조정 구간이거든요. 여기서는 옆으로 횡보 또는 밑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오플로우는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54,800원이니까 이 기업은 57,000원 정도 목표 주가를 좀 짧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좀 작더라도 57,000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 좀 정리하자라고 의견 드리겠고 그다음에 손절가도 잡고 가셔야 돼요. 여기서 좀 흘러내리면 이게 가랑비에 못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되면은 손실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53,700원 있죠? 손절가 짧게, 목표 주가 짧게 이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오면 빨리 정리하세요. 아시겠죠? 57,000원에서 다 팔아요? 다 파세요. 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했습니다. 네, 오늘의 상담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꼼꼼하게 상담 도와주신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더블 폰 관련주인데요. 상반기에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하반기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고 합니다. 특히 대중화를 목표로 폴더블 폰에 대한 승부수를 띄운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부품주들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긍정적인 리포트 효과를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는데 기관이 10거래일째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현재 10% 오르면서 9,19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KH바텍의 시세도 좋습니다. 힌지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 오르면서 21,6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엔터주들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소속 가수들의 인기도 한몫했는데요. 엔터 산업의 키워드는 플랫폼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이브의 위버스 그리고 SM의 버블 리슨 등 이 플랫폼이 성장을 이끌어서 주가 재도약이 기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모멘텀을 안아가면서 오늘 엔터주들의 시세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현재 6% 오르면서 55,5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SM과 카카오는 함께 묶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리포트 효과 함께 받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째 사는 모습이고요. 4.8% 오르면서 56,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는 자회사의 IPO 모멘텀이 오늘 조금 더 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오르면서 167,5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인도 말 변이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델타 바이러스의 유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 코로나 진단 키트와 치료제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시세가 훨씬 좋아지는 모습인데요. 휴마시스 시세 좋습니다. 22% 오르면서 15,9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중간 배당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관이 5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한 달 만에 8만 원 선에 안착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14% 오르면서 82,400원, 시세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시장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정 섹터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플랫폼을 필두로 성장주,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이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시장의 상승 탄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4% 오르면서 3,278선을, 코스닥은 0.8% 오르면서 1,020선, 오늘의 고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김이었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